그래서 이런 광개토대왕에게 장수왕이 있듯이 찬드라굽타에게 찬드라굽타의 아들이 누구냐? 빈두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장수왕 같은 캐릭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역사상 불멸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아들만 101명. 나는 그 얘기를 볼 때마다 도대체 저게 인간으로서 가능한 건가? 딸 빼고 아들만 101명이에요. 딸까지 치면 한 200명입니다. 200명.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는 현대 과학으로 해가지고 뭐 임신 가주기 뭐 이런 거를 뽑기 전에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저렇게 만든다는 건요. 무지막지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냥 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대 과학을 빌리지 않는 이상 지금 이게 2300년 전 얘기라니까. 와,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 여자가 한 달 내도록 임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게 며칠이거든. 그리고 그 며칠인지를 옛날 사람은 몰라요. 그걸 알았으면, 그것만 알았으면 왕손이 훨씬 많아졌을 거예요. 조선도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자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자손이 없어서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아들이 없으니까 뭐 철종, 강화도령 철종 데리고 오고 뭐 데리고 오고 그 정도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대가 끊겨버리니까. 여자가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왕한테 여자가 왜 없겠어. 여자야 많지. 근데 그게 임신 그 가주기가 언젠지를 모르지. 임신 가능성이 있는 그 날짜가 언젠지를 모르고 그냥 점이나 봐가지고 별자리 보고 뭐 이래가지고 이때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는 준비가 안 됐을 때지. 허방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그러니까 맨날 허공에 발길질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게 없잖아. 후손이 첩을 두고 뭐 다 할 수 있는 게 왕이라도 후손이 손이 그렇게 귀한 거죠. 근데 2300년 전에 아들만 101명을 낳았으니 기술이 좋아도 너무 좋지.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임신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오래 못 산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동시에 몇 명씩 난다니까 지금. 이번 달에는 몇 명. 그러니까 아니, 공장이 여러 개가 동시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소나타가 나오고 저쪽에서는 그랜저가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출고가 되는 거지. 한 공장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니까. 계산상으로 봐서 200명 이상이에요. 200명 이상. 200명 이상. 그리고 저렇게 빈두사라 왕이 저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다니겠어? 정치하고 있지. 앉아서 안정적 정치.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가 잘 돼요. 그래서 101명을 낳았지. 아들만 101명. 그 중에서 수시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최고 이제 강력한 사람이고, 거기에 이제 아쇼카 왕이 있죠. 아쇼카 왕은 뭐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고, 기록에 의하면 아쇼카 왕 어머니는 또 일찍 돌아가셨다 하고, 엄마가 일찍 죽으면 왕이 계승해서 멀어집니다. 늘상 제일 강력한 왕위 계승권자는 누구냐? 엄마가 앞쪽에 있어서 번호표가 앞쪽이야. 그래서 걔네들이 장성했을 경우, 그러니까 조선으로 얘기하면 민씨 집안, 민씨 부인 옆에서, 그러니까는 뭐 이방원 뭐 이런 식으로다가 쭉 나오면 그렇게 위쪽에, 그러니까 장성한 아들 쪽, 아니면 엄마가 엄청 이쁜, 지금 총애를 받고 있는 엄마의 자식. 그러니까 이성계 때도 딱 그렇게 나온 거라니까. 이성계 때도 사건이 그렇게 벌어진 거라니까. 이성계가 있는 거고, 그 이방원 같은 그런 큰 방과 뭐 이런 식으로다가 큰 아들들 계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방석이 엄마. 이게 이제 총애 받는 부인. 여기 부인은 그냥 존재하는 부인. 가족끼리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부인. 이거는 이쁜 부인. 이 두 세력이 언제나 붙어요. 그건 역사는 늘상 그래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없으면 뒷작업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뒷작업을 해줄 사람이 없어. 왕실에서 함부로. 그래서 엄마가 없다는 거는 거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쇼카 왕네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쇼카 왕은 또 특징이 승질이 들었고 얼굴이 못생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쇼카 왕 엄마가 아마 신분이 낮았을 거다. 약간 천민계열이었을 거다. 뭐 그렇게도 되거든요. 뭐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홍길동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쇼카 왕에 대해서 인물이 추하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마 약간 흑인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흑인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래서 아쇼카 왕에게 엄마가 없다는 거는 왕위 계승권에서 별로 상태가 안 좋다는 거고 이미 다 끝났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승질도 들었고 그다음에 인물도 추하고. 아쇼카 왕의 캐릭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장비 플러스 조조예요. 머리는 조조, 몸은 장비. 예, 천하무적입니다. 천하무적입니다. 그게 아쇼카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쇼카 왕을 이렇게 딱 보니까 아버지가 진짜 성군이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저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아쇼카 왕을 죽일 생각을 해요. 쟤를 좀 죽였으면 좋겠다. 잘못했다가 제가 살아나면 이성계 시절에 왕자의 난 나듯이 저런 식으로 혼란스러워지면 피곤하다. 쟤를 좀 죽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건 언제나 어렵다니까요. 아들이 아버지 죽인다는 얘기는 많이 있어도 아버지가 아들 죽이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제일 큰 사건이 사도세자 사건이잖아요. 사도세자 사건. 사도세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정조가 사도세자를 세탁해줘요.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전부 안 좋은 걸 덮어줘. 근데 사도세자가 영조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이 사람이 약간 이렇게 미칩니다. 그래서 이 미친 상황이 되면 폭주 상태가 되고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데 그냥 행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대상으로 활을 쏘면 잡히면 그냥 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세자한테 죽은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연쇄살인마? 그것도 묻지마예요. 묻지마. 그래서 이게 뒤집어지면 이 판단을 못하는 정도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지 못할 말까지 나중에 했잖아. 사도세자가 아버지를 죽이겠다. 그게 결국 이제 영조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저놈이 저런 식으로 위험한데 내가 감싸주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지. 제가 나까지 이러니까 결국 뒤주에 넣어서 죽이는 뭐 이런 복잡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세자가 죽고 난 뒤에 결국 정조가 내린 시효가 사도세자잖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생각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애틋한 거죠. 그러니까 역사에 보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가에서는 특히 그런 일이 많아요. 하지만 그걸 애틋하게 여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부모가 자식을 죽인 뒤에는 그게 잊혀지지는 않는가 봐.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내리사랑이 더 큰 거거든. 치사랑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저 아쇼카를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수 없었어. 그때 제국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요. 그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아쇼카에게 조금의 군대를 주고 그 반란을 진압하라고 보내요. 그 사건은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에요. 근데 아쇼카가 가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서 반란을 진압하다가 죽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주면 이제 국가적으로 추모해 줄 수도 있고 내 아들이 이렇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인가 봐. 우리 아들이 이렇게 국가 반란을 진압하다가 죽었어요. 물론 그래도 100명이 남지. 그래도 나에겐 100명이 있어. 라고 하지만 좀 죽었어.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참 안타까워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버지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아쇼카 왕이 장비 플러스 조조기 때문에 가서 그 반란을 아주 효율적으로 진압을 하고 그 반란군까지 이렇게 포섭을 해버려요. 포섭을 해. 신출귀몰해. 그렇게 해서 결국 제국으로 돌아와요. 제국의 수도가 어디냐면 파탈리푸트라예요. 이 근처. 파트나라고 되어 있는 파탈리푸트라. 이쪽으로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돌아올 때쯤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는 그냥 왜? 너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사람인데 강철이 아닌데 200명을 만들고 살 수 있겠어? 그렇게 해서 결국 제국으로 돌아와서 그 군대를 가지고 파탈리푸트라를 치고 들어와요. 수도로.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통솔할 사람이 별로 없고 한 100명 정도가 되는 이제 왕자들이 이렇게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리더가 수시마예요. 수시마라고 하는 사람이 했는데 결국 실전 부대를 거느린 아쇼카한테 밀립니다. 이건 원래 수도 안에 있는 군대들이 계급만 높지 약해요. 왜? 이건 실전 부대가 아니거든. 그래서 아쇼카가 실전 부대를 가지고 오니까 결국 수시마가 패배하고 아쇼카가 이 101명 중에서 자기 빼고 100명이에요. 한 명이 저니까 100명 중에 99명을 죽인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3일 수심은 천재 보고 100년간 탐은 일조진이라.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되고 100년 동안 아낀 간탐해갖고 모은 재물은 한순간에 사라진다. 딱 맞는 얘기지. 아버지가 100명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어. 그죠? 그 노력 보통 노력이 아니야. 여러분이 한 2명 낳는데도 보통 노력이 아닌데 100명을 낳느라 얼마나 노력을 했어. 그 노력이 한 방에 끝났죠. 그래서 99명을 여기서 죽이고 1명을 살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 살았지. 자기 플러스 아쇼카 플러스 1명.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저애만 동복 동생이고 나머지는 다 이복 형제였대요. 나머지는 다 이복 형제였대요. 그래서 이복 형제는 싹 죽이고 자기 친엄마 동생만 하나, 내 진짜 동생만 살려준 거야. 그렇게 했는데 결국 아쇼카 왕을 잘 안 따라요, 사람들이. 잘 안 따라. 왕이 계승권자가 아니어서.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한 거랑 똑같은 행동을 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군대를 조금만 줘서 보내. 그리고 죽으면 전쟁터에서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기고 오잖아요? 또 보내. 이겼으니까 한 번 더. 어유 저렇게 잘하는지 몰랐네. 이렇게 해서 또 보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 왕권은 점점점 강해지고. 그게 아쇼카의 통일 정책이에요. 인도를 쭉 통일하고 어디까지 통일했냐면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칼린카에서 진짜 대박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마지막 전투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박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칼린카 전투인데 10만이 죽고 15만이 잡혔다는. 뭘 놀라지 않네. 2200년, 2300년 전 얘기인데 수나라 100만 이런 얘기는 사실은 훨씬 뒤 얘기고 그건 500년대 얘기고 이거 굉장히 빠른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네. 이때도 뭐 동원된 게 60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상 죽은 사람만 10만이고 포로가 15만이에요. 그러니까 전투 규모는 훨씬 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칼린카를 끝으로 해서 인도를 이렇게 장악을 하죠. 그리고 여기까지도 삐지고 나가요. 그래서 이만큼. 이거를 전인도의 최초 통일이라고 합니다. 최초 통일이라고 합니다. 이 밑에까지는 왜 안 내려가냐? 이거는 그냥 쓸모없다라고 봐요. 이거 날도 덥고 여기가 적도 쪽이에요. 그런데 가서 뭐 하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버리는 거지. 쉽게 말해서. 아이, 그럼 됐어. 이래도 이걸 최초 통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쇼카 왕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산치대탑. 인도에 가면 이쯤에 산치가 있어요. 산치가. 보팔에 산치대탑. 보팔 들어보셨어요? 보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대폭발. 폭발 예전에 그 폭탄 사고가 있었는데, 폭파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산치대탑이 있는 데가 거기에 아쇼카가 왕 되기 전에 갔었던 데요. 왕 되기 전에. 산치 총독으로 내려가요. 사연은 그래. 산치 총독으로 내려가. 총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거기서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아요.
그게 딸이 마힌다라, 아니 아들이 마힌다고 딸이 상가미타야. 이렇게 둘을 낳을 정도니까 최소한 2년 이상은 살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빨라도 뭐 2년 이상 살았겠지. 그래서 저 산시총독으로 내려가서 저기서 이렇게 있는데 왕자 입장에서 총독은 거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을 뭘로 보고 총독을 하래? 아니, 뭔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던지는 얘기예요. 그냥 던지는 얘기. 그냥 그러려하고, 삼성전기 사장, 대단한 거예요. 어우, 시켜만 주면 좋지. 이렇게 했는데, 삼성가의 완전 로얄 혈통이야. 북한의 백두 혈통처럼. 그럼 삼성전기 사장 이러면 뭘로 보고 삼성전기 사장을 하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당연히 삼성전자 사장을 해야지. 아니면 전자 회장을 해야지. 왜 내가 우리 집안에 남자가 몇이나 있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거 사람 장난해? 이렇게. 보통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못 올라가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뭔 쓰레기 같은 걸 주고 그래? 이렇게. 그래서 산치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아쇼카 눈에는 안 차.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약간 이렇게 좀 오락가락하고 있었대. 사람이 좌절해서. 그러다가 임기가 끝나고 파탈리푸트라로 돌아가요. 여기서. 산치에서 파탈리푸트라로 돌아간다고. 돌아갈 때 저 마힌다하고 상가미타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돌아온다. 딱 돌아온다. 다 그렇게 말은 하고 갔지만 간 뒤에 까먹었지. 그래서 예전에 심수봉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고. 돌아오지 않아. 돌아오지 않아. 그렇게 해서 안 돌아오게 됐고 결국 어떻게 일이 되냐면 이 여자는 저 아쇼카 왕의 말을 믿고 매일같이 나가서 이렇게 올까 동구 밖에서 기다려요. 네 아버지가 온다 그랬다.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쇼카 왕이 인도를 통일하고 난 뒤에 나중에 불교로 이제 개종을 하거든요. 그 사건은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얘네가 찾아와요. 마힌다하고 상가미타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 대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러니까 그때 이제 기억이 난 거야. 그런데 너네 어머니 그래 어찌 됐냐? 이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렇게 매일같이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물론 여러분도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여러분들 마음을 다 알잖아. 여러분도 그랬을 거야.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니까 너무너무 슬퍼서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아무리 황제라도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서 내가 그 여성을 위해서 내 부인이었던 그 여성을 위해서 큰 탑을 만들어주겠다. 그게 산치탑이에요. 그게 산치탑. 그래서 제가 인도 가면 2개의 사랑 유적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사랑 유적이 거대한 사랑 유적이 이 산치탑. 이게 약간 비극이지. 그리고 얘네는 결국 출가해요, 둘 다. 그래서 스리랑카 불교, 스리랑카가 어디냐면 이렇게 해서 인도의 눈물 이렇게 해서 요 있는 데 있어요. 홍차가 꿈꾸는데 홍차의 꿈 실론티 여기에 이제 남자 스님 비구 이건 비구니 이 두 분이 가서 시조가 돼. 그리고 저 때 이제 보리수를 가지고 가거든요. 저 붓다가에 있는 보리수를. 그래서 나중에 붓다가야 보리수가 죽었을 때 저 스리랑카 보리수를 가지고 심어요. 그래서 가장 근사치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나무의 가장 근사치에 있는 나무가 스리랑카에 있어요. 저분들이 갖고 간 나무는 계속 살아 있었거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산치탑이라고 하는 데가 하나의 사랑 유적이고 약간 그건 불교적인 비극 유적이고 또 하나는 타지마할이에요. 타지마할, 아그라에 있는 타지마할. 이거 사자한이라고 하는 이슬람 술탄이 22년에 걸쳐서 타지마할을 만든다고. 22년에 걸쳐서 마누라가 얼마나 좋았으면 22년에 걸쳐서 만들어.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난 이게 진짜 놀라워.
결혼하자마자 저렇게 된 게 아니에요. 춘향전처럼 이도령과 성춘향 이렇게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거 이해되잖아. 19년을 살았어요. 그게 이해가 돼요? 19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애절하다고? 19년을 살았으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요? 19년을 살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애가 14이에요. 무슨 놈의 여자가 배가 꺼지잖아. 내가 너가 배는 안 곪게 하겠다. 뭐 이랬는가 봐. 약속을. 19년 동안 14명이야. 애가 빠지면 또 차. 빠지면 또 차. 뭐 이렇게 계속.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거든. 그런데 19년을 살고 14명의 애를 낳았으면 몸도 다 망가지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여자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기 마누라를 데리고 가요. 근데 기록에 보면 인물이 아주 출중한 게 아니고 성격이 좋고 말을 재밌게 한대. 그게 오히려 더 오래 간 것 같아. 19년을 살았다 하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물보다는 뭐 음식 잘하면 더 오래 가고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야, 지금. 얼굴만 갖고는 19년을 가겠어요? 왜냐면 황제한테는 얼마나 쟁쟁하게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있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게 술탄들은 땅을 넓히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계속 권위가 올라가요. 그래서 정복전쟁에 나갔다가 나 진짜 저거 대단하거든. 정치 엄청 잘한 사람이에요, 사자한이. 그런데 임신한 상태에서 14째를 임신해서 만삭인 상태에서 이 마누라가 전쟁터에 따라와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경험해봐서 알지만 이게 힘든 상황에서 전쟁터에서 아무리 뭐 이렇게 보호를 해준다 그래도 계속 수레 같은 데 덜커덩거리. 그래서 애 낳다가 죽어요. 애 낳다가 죽어요. 근데 죽는 데서 끝이 아니고 진짜 이거 대단하다. 이 사자한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애를 낳다가 죽은 여자를 위해서 날을 샜대.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하루 만에 머리가 휘었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런 일이 있다네. 나는 그런 거 보고 내가 찾아봤는데 인터넷 같은 데 찾아봤는데 이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어. 물론 우리는 절대 머리가 하루 만에 셀 수는 없어. 없으니까. 근데 고민을 얼마나 했냐면 난 예전에 그 백발마녀전이라는 사실 소설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번 봤었거든. 그런 게 샌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가능해? 왜냐면 이미 머리는 자라 있는 거고 올라오는 게 샌다는 건 가능해도 이미 까만색으로 나와 있는 게 어떻게 그게 변형이 되냐? 이게 이치적으로 안 맞잖아. 왜? 거기까지 이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 네.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런데 사자한 얘기에서 또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충격받아서. 나 그런 사람 한 명 만났네. 나중에 한 명을 만났어. 어떻게 하다가. 아니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망해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뭐 이빨이 하루아침에 다 빠지고 자고 나니까 이빨이 싹 빠지고 머리가 샜대.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는가 봐. 그래서 저런 것도 가능한가? 이러는데 이 사자한이 아무튼 진짜 이렇게 황제가 애처가인 경우도 있나 싶을 정도. 진짜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아까 아쇼카 왕처럼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러다가 뉘우치고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고 뭐 이런 게 보통 일반적인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타지마할 같은 데 하면 그 여자가 뭄타지마할이거든. 타지마할이 마할의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2년 동안 죽고 난 뒤에 이 정치에 놉니다.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치를 안 하고 놓고 그냥 이거 타지마할이나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한테 뒤치기 당해가지고 왕이 뺏기고 유폐되고 이렇게 죽어요. 결국 좀 뒤에는 비극적이지. 그런데 19년에 14명. 놀랍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늘 굉장히 놀라운 걸 두 가지 듣는 거야. 아들만 101명. 19년에 14명. 그리고 그런데도 얼마나 애틋했으면 죽은 뒤에 충격을 받아서 머리가 샜음. 여러분 박간 장관이 돌아가시면 머리가 새겠어요?
여러분은 머리가 셀 필요가 없어요. 이미 새 있고 염색을 했으니까. 염색만 멈추면 이미 당신은 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아쇼카 왕이 통일하는 데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아쇼카 왕이 이제 불교를 전향해서 어떻게 불교를 넓히는지, 큰 종교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게 세계 종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국적 후원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도 나중에 로마가 흔들릴 때 이제 기독교를 지원하면서 세계적인 그런 종교로 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불교도 이 아쇼카의 마우리아 왕조, 물론 마우리아 왕조는 찬드라구프타가 만든 거죠. 그게 이제 통일 제국을 건설하면서 엄청나게 큰 제국을 건설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나 안 그러면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해주는 거죠. 로마까지 불교미들하고 사신을 보낼 정도예요. 아쇼카 왕이 나중에 로마까지.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지만 너무 많이 경제적으로 후원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복잡한 문제들이 벌어지죠. 가난한 집은 싸움이 없지만 부잣집에는 언제나 싸움이 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다음 시간에 해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진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